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안방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68세 한서진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평생 운영하던 약국을 정리하던 날, 한서진은 벽에 걸린 달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울컥 눈물을 흘렸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바람잘 날 없는 삶이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혼자서 아들 강민을 키워야 했다. 약국이 곧 그의 삶이었고 강민의 미래였다. 그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잠도 줄이고 약을 짓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다. 서진은 이제 손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엔 흰빛이 번졌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아들을 향해 있었다. 은퇴 후에도 아들과 함께 살며 손주를 보살피고 며느리 윤정의 살림도 돕고 싶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 믿었다. 하지만 세월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잘 몰랐다. 처음 며느리 윤정이 집에 들어왔을 때 서진은 그야말로 마음이 흡족했다. 키가 크고 말쑥하며 약사 자격증까지 갖춘 당찬 인물. 내 아들을 맡길 만하다는 안도감이 컸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자가 태어났을 때 서진은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 자신이 걸어온 고된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손자가 돌을 지난 무렵부터였다. 윤정은 유난히 예민해졌고 서진이 손주를 돌보는 방식에도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유식은 이렇게 들이시면 안 돼요. 너무 짜요. 어머님, 손주 낮잠 시간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TV를 보세요? 처음엔 그저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의 방식 차이라고 생각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다. 자신이 부족하니 며느리가 가르쳐 준다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같은 일이 거듭될수록 마음에 작은 금이 생겼다. 가장 서운했던 건 아들 강민의 태도였다. 예전 같으면 윤정이 날 선말을 해도 강민이 웃으며 우리 엄마가 원래 그렇잖아. 신경 쓰지 말라며 분위기를 풀어주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다. 윤정이 지적하면 강민도 같이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 TV 소리 좀 줄여요. 애 자야 하는데. 엄마, 저녁 반찬은 조금만 간단히 하세요. 요즘 몸도 약해지셨는데 뭐 그렇게 힘든 걸 하세요. 말투는 다정하려 했지만 그 속에 깔린 무심함은 숨길 수 없었다. 서진은 어느 순간부터 밥상에서 말수가 줄었다. 함께 사는 집인데도 마치 손님처럼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뻐근하게 저렸다. 어느 늦은 저녁, 윤정은 차를 마시며 강민에게 무심한 듯 말을 꺼냈다. 여보,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점점 부담돼. 약국도 그만두셨으니 집에만 계시잖아. 우리도 우리 생활이 필요하잖아. 그 말을 들은 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서진이 가장 듣기 싫은 대답을 했다. 알아. 나도 요즘 좀 힘들어. 엄마가 우리랑 떨어져서 사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그 순간 서진은 부엌에서 손을 멈추고 문간에 서서 숨을 삼켰다. 두 사람은 자신이 곁에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대화를 이어갔다. 윤정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라며 마무리했지만 그 한마디가 서진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후 서진은 방 안에서 홀로 눈을 감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아들 강민이 어린 시절 손을 꼭 잡으며 엄마, 나만 믿어. 나 성공하면 엄마 편히 모실게라던 말이 자꾸 떠올랐다. 그 말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 약속이 허상처럼 느껴졌다. 한숨이 길게 터져 나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오래 이 집에 머물렀나? 스스로를 탓하며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아니야.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나는 40년을 아들 위해 살아왔어. 그런데 왜 나를 짐처럼 여기지? 그날 이후 서진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앉아 있어도 벽 하나가 가로막힌 듯한 거리감이 생겼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잠시 마음이 풀렸다가도 윤정의 차가운 시선이 곧 그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민조차 예전처럼 따뜻하게 웃어주지 않았다. 그 작은 균열은 서진이 알지 못하는 사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가을,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목마다 노란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한서진의 마음은 그 풍경을 담을 여유가 없었다. 성묘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윤정은 내내 피곤하다는 표정이었고 강민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차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서진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지난 세월이 떠올랐다. 어린 강민의 손을 꼭 잡고 남편의 묘소에 올랐던 날들. 그때마다 속으로 다짐했던 말. 내가 이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 그 다짐 하나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인데 이제는 아들이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멀게만 느껴졌다. 휴게소에 들른 건 오후 3시쯤이었다. 간단히 요기를 하자며 강민이 차를 세웠다. 윤정은 피곤하다며 차 안에 남았고 서진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오는 길, 차에 가까워질수록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진은 무심코 발걸음을 늦췄다. 아들이며 며느리의 대화가 바람에 섞여 귀에 들어왔다. 여보, 이제 어머님 방도 정리해야지. 윤정의 목소리였다. 그래야지. 더는 미룰 수 없지. 강민의 목소리가 덧붙었다. 순간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방 정리라니. 자신이 쓰는 방을 말하는 게 분명했다. 요양원도 알아봤어. 시설 괜찮은 데 있더라. 응, 그게 좋겠다. 집도 좁고 솔직히 계속 같이 사는 건 힘들어. 그 말이 끝나자 서진은 차문 손잡이를 잡은 채 얼어붙었다. 귓가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요양원. 그 단어 하나가 귀 속에서 메아리치며 박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 몸이 흔들렸다. 가까스로 차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입술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윤정은 뒤를 돌아보며 태연히 물었다. 어머님, 화장실 괜찮으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 속에 감춰진 냉랭함을 서진은 똑똑히 느꼈다. 강민은 백미러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엄마, 많이 피곤하시죠? 집에 가서 푹 쉬세요. 그 말 속에서 어떤 따뜻함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빨리 눈앞에서 사라져 주길 바라는 듯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집에 도착한 건 해가 뉘엿뉘엿 지던 무렵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정은 곧장 방으로 들어갔고 강민은 피곤하다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서진은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방을 정리한다. 요양원을 알아봤다. 머릿속에서 그 대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맴돌았다. 자신이 들은 게 정말 사실일까?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는 너무나 분명했다. 며느리 윤정의 단호한 말투. 그리고 아들 강민의 주저없는 동의. 그 모든 게 환청일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지 못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고 가슴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 하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오래 얹혀 산 걸까? 스스로를 원망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곧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그 생각을 덮었다. 아니야. 내가 키워냈잖아. 내가 없었으면 강민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날 버린다고?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베개를 껴안고 소리 죽여 울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울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진 앞에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제가 반찬할 테니까요. 그 미소는 서진의 마음을 더 깊이 찔렀다. 어제의 대화를 들었다는 걸 모르는 듯, 아니면 일부러 감추는 듯. 강민 역시 무심한 얼굴로 출근 준비를 했다. 그들을 바라보며 서진은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나는 들었어. 너희가 뭘 꾸미는지 똑똑히 들었어. 이제부터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러분, 한서진은 이제 결코 예전의 순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속내를 직접 들은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성묘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흘러나온 그 짧은 대화는 한서진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날 이후 서진은 마치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보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귓가에서는 여전히 며느리 윤정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어머님 방도 정리해야지. 요양원 알아봤어.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혀서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동안 서진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다.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는 여느 때처럼 밥상을 차리고 손주를 돌보고 빨래를 개며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감정을 드러내면 그들이 무슨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다. 혹시나 자신을 향한 진짜 속내가 더 빨리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을 보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혹시 진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금세 떠오르는 윤정의 또렷한 목소리. 강민의 무심한 동의. 아니,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 분명히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윤정이 외출을 준비하며 노트북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서진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그런데 화면에 켜져 있던 문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재산 정리 계획이라는 제목이었다. 순간 서진의 손이 멈췄다. 가슴이 요동쳤다. 마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노트북 앞으로 다가섰다. 화면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목록이 보였다. 어머님 예금 잔액 약 1,000만 원, 약국, 건물 시세 억 원, 시골 땅 시세 미확인, 향후 2개월 4명의 이전 필요. 마지막 줄에는 요양원 입소 검토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 서진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들이 며느리와 아들의 손에 이렇게 계산되어 있었다. 어머님,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윤정의 목소리에 서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노트북 화면을 덮어버렸다. 윤정은 수상쩍다는 듯 서진을 바라보았지만 곧 무심한 미소를 지었다. 아, 청소하시다 보셨구나.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리 좀 해본 거예요. 하지만 서진은 속으로 알고 있었다.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자신을 밀어내기 위한 준비였다. 그날 밤 서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순진하게만 있을 수는 없다고. 이제는 자신도 준비해야 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윤정의 노트북에 적혀 있던 금액이 실제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 서진은 장을 보러 간다고 둘러대고 은행으로 향했다. 농협, 국민, 신한, 우리 그동안 흩어져 있던 예금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생각보다 금액은 훨씬 많았다. 윤정이 계산한 액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오랜만에 찾아온 서진을 반갑게 맞으며 잔액을 알려주었다.
그 숫자를 들여다보며 서진은 처음으로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 아직은 내가 지키고 있어. 그러나 단순히 돈만 확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며느리와 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 자신을 어떻게 몰아세울지 증거가 필요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동네 아주머니에게 은근슬쩍 물어봤다. 저기 휴대폰에 대화 같은 거 녹음하는 기능도 있나? 그럼요. 아주 쉬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날부터 서진은 작은 노트와 함께 휴대폰을 늘 품에 지니고 다녔다. 강민과 윤정이 거실에서 대화를 시작하면 자신은 부엌에서 일하는 척하며 녹음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켜졌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점점 능숙해졌다. 처음 녹음된 내용은 별것 아니었다. 생활비, 손주의 학원, 사소한 집안일 이야기.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서진의 귀에 또렷한 대화가 들어왔다. 여보, 어머님 눈치채신 것 같지 않아? 설마, 아직은 몰라. 근데 조금 더 서두르는 게 좋을지도 몰라. 응. 이번 달 안에 정리하자. 더 미루면 힘들어져. 서진은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다행히 부엌 소음에 가려지긴 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제 확신이 들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계획적인 배제였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뒤 서진은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다. 목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크게 치밀어 올랐다. 그래. 이젠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너희가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나도 준비한다. 서진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작은 수첩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예금 전부 파악하기, 증거 꾸준히 모으기, 진명에 보호할 방법 찾기. 손글씨가 떨려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버텨온 노무의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창밖에는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서진은 잠시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켰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자 마치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이제 더 이상 순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는 한서진이 되어야 했다. 며칠 동안 한서진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쉬지 않고 타올랐다. 녹음 파일은 점점 늘어났고 수첩에는 빼곡히 글씨가 적혔다. 손 떨리는 글씨였지만 그 속엔 분명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은 일요일 저녁이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윤정이 준비한 저녁상이 올려져 있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풍경. 하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서진은 무표정으로 밥을 들고 있었고 강민과 윤정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잠시 후 윤정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불길한 예감이 이미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다. 윤정은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조곤조곤 말을 이어갔다.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다 모시고 싶지만 사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의사도 상주하고 있어요. 어머님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강민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이제는 좀 독립이 필요해. 애도 크고 집도 좁고 엄마도 편히 계시는 게 좋잖아. 그 순간 서진은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걸 느꼈다. 그러나 무작정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는 차분히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다. 편히 있으라고? 너희 말이 그거지? 강민과 윤정은 눈치를 보며 서로를 바라봤다. 서진은 휴대폰을 눌러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여보, 이번 달 안에 정리하자. 응. 어머님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야 돼. 거실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이 울려 퍼졌다. 윤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강민도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다. 서진은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는 다 알아. 너희가 뭘 꾸미는지, 어떻게 날 몰아내려 했는지. 윤정이 급히 손사래를 쳤다. 어머님, 그건 그냥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저 미래를 대비한 거였어요. 미래? 날 요양원에 버리는 게 대비냐?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강민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제발 진정해. 우리가 엄마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야. 그저 우리도 사는 게 힘들어서. 힘들다고? 힘든 게 나뿐이었어. 새벽부터 밤까지 약국 지켜가며 너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줬는데 그게 힘든 거야? 내가 힘들었다고 말할 자격이 있어? 강민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끝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윤정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은 저도 불안했어요. 돈도 필요하고 생활도 빠듯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용서? 내가 나를 숫자로만 보고 집을 내 마음대로 팔 계획 세운 것도 다 봤어. 노트북에 써놓은 거 다 읽었다. 윤정의 울음이 멎었다. 놀란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강민은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그건 입 다물어.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그런데 너희가 감히 주인 노릇을 해? 내 재산을 내 것처럼 계산하고 나를 내쫓을 계획을 세워? 너희가 내 자식이고 며느리라서 그동안 참아왔는데 이제는 아니다. 오늘부로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야. 그 말에 강민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엄마 아들이잖아. 아들이면 뭘 해? 아들이 나를 버렸잖아. 그 순간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순간 거실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윤정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강민은 주먹을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일부터 너희가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알아서 정해라.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휘둘리지 않아. 그 말과 함께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이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방 한가운데를 비췄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단단한 결심이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번엔 내가 이길 거다. 거실에서 벌어진 그날의 대면 이후 집 안의 공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졌다. 강민과 윤정은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눈치를 보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그들의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마음을 굳혔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방에 옷가지를 챙겼다. 많지 않았다. 꼭 필요한 옷 몇 벌과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수첩과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휴대폰. 거실로 나오자 소파에 앉아있던 강민과 윤정이 화들짝 일어나 그녀를 바라봤다. 엄마, 어디 가세요? 강민이 다급하게 물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이제 너희가 상관할 일은 아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윤정이 울먹이며 다가왔다.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됐어. 기회는 이미 줬다. 하지만 너희가 그 기회를 버렸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서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40년 넘게 지켜온 집을 떠나는 길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길이기도 했다. 그 길 끝에는 이미 준비해둔 작은 아파트가 있었다. 법무사 이 선생의 도움으로 매매 계약을 마쳤고 입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원룸이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작은 공원이 내려다 보였다. 서진은 그곳에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이사 첫날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방 안에는 낯선 고요가 감돌았지만 그 고요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텔레비전을 켜도 누가 소리 크다고 잔소리할 사람 없었고 반찬을 만들어도 냄새 난다고 투덜거릴 사람이 없었다. 모든 것이 오롯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구나. 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끔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었다.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손주의 웃음소리가 떠오를 때면 가슴이 쓰라렸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도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고 있잖아. 버림받은 어머니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한서진으로 사는 거야. 몇 달이 흘렀다. 어느 날 서진은 우편함에서 낯익은 글씨체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아들 강민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손이 떨렸지만 결국 편지를 열어보았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후회뿐입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엄마가 그립습니다. 글씨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서진은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지만 다시 상처받을 수는 없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다시 겨울. 새 아파트에서의 삶은 단조롭지만 평화로웠다. 공원에서 만난 동네 이웃들과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작은 화분을 키우며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거울 앞에 선 서진은 예전보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하지만 표정은 훨씬 편안해졌다. 잘했어, 서진아. 이제 진짜 내 삶을 사는 거야. 어느 저녁 창밖으로 굵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며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40년 넘게 짐처럼 버티며 살았던 인생이 이제 비로소 자신만의 것이 되었다. 비록 외롭고 고단할 때도 있지만 자유롭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값진 삶이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한서진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주저앉은 순간이 있었나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언제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